서울시장 선거 토론회 어저께 있었어요. 보셨어요? 우리 신조 대변인 봤을 거예요. 전 봤습니다. 캠프에 예. 있으니까. 솔직히 어제 11시에서 네. 1시까지 했잖아요. 너무 늦게 하긴 너무 했어요. 늦게 해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확인을 했고 네. 하이라이트로는 저는 봤는데 다 봤어요. 네. 라이브로 더 봤고. 과연 이렇게 늦게 하면 네. 누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아침에라도 일어나서 보는데 맞아요. 네. 오늘부터 사전투표하는데 누가 사전투표하기 전에 거의, 확인하고 거의. 가겠냐고. 아마 대부분 대다수의 일찍 주무시거나 별로 네. 관심 없으신 분들은 네. 이번에 서울시장에 토론을 했었나?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좀 선거법 제정을 해서 네. 최소한 이제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에 흔히 얘기하는 수장을 뽑는데 토론 한번 진짜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해버리고 끝낸다는 게 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돌아가려면 우리가 뽑는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정보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토론에 김영철 후보가 가져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검증에 대해서 그 자리에 계속 도망만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을 파는 정책 판매인이고 그걸 돈 대신 표로 받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자신의 상품을 국민 앞에 내놓지 않고 네. 그냥 깜깜이로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상인이 그러면 그거 사기꾼이거든요. 네. 그럼 정치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겠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게 좀 선거법 제도가 개정돼서 한 3회에서 5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저는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꼭 그 보수 진영에서 잡고 네. 그 국회도 150석이 넘으면 그때 네. 꼭 하시고 지금은 불가하니까.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역자치, 그러니까 자치단체 크기별로 해가지고 횟수를 좀 정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차등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기초는 5에서 1회 한 3회 이상,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광역자치단체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최소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최소를 정해놓으면 되니까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저께- 횟수뿐만이 네. 아니라 하는 시간대도 왜냐면 우리 맞아요. 선거 맞아요. 라인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8시간씩 충분히 할 수 좋은데.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표 고작 7시간 전인가 네. 10시간 전에 끝나게 한다는 게 네. 이거는 대놓고 본인들이 국민한테 깜깜이 투표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서울시장 그 토론회 이제 봤는데 일단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신조 대변인 걸 제일 나중에 들어보고 그래도 우리 개혁신당의 우리 문성호 대변인 김정철 후보를 포함해서 네.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토론회였지만 그만큼 아쉬웠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토론회가 몇 번이라도 더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하고 저희 김정철 후보가 굉장히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세웠다고 생각을 네. 해요. 실제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정원호 후보에게 김정철 후보가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이야기 나왔던 본인의 주폭 논란 당시에 네. 그 당시 다음날 그 양천구청 속기록에 있었던 네. 여직원과의 외박을 강요하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네. 발언에 대해서 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네. 거기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하세요. 네. 무슨 뭐 그 당시에 보도가 어땠고 아니 본인이 당사자인데 그게 뭐 답변이 말이 됩니까? 네. 뭐 타인에 대한 사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사건을 물어보는 건데 뭐 그 당시에 보도가 어땠고 판결문이 어땠고 이상한 소리를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정원호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정책 토론회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가 분명히 이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께서 정책 이야기하자고 토론 제안했을 땐 도망 다니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들께서 이런 필요한 검증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도망 다니셨던 본인의 그런 행태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아니 왜 정책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본인 주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고 하시니까 아 이분은 진짜 침대 축구 도망 다니기 축구로 끝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 소장님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누구를 지금 뭐 편들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뭐 누구를 찍을 것도 뭐 정확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네. 어제 토론회가 과연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일단은 정원호 후보가 계속 이제 오세훈의 10년 무능에 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과연 그럼 오세훈이 정말 무능했냐라는 저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그 GTX 철근 누락부터 서소문 고가차고의 사고까지 네. 지금 보면은 정원호 후보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오세훈 시장의 잘못이다, 무능이다라고 몰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GTX 철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장이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일 처리가 다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과연 뭐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라고 계속 묻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과 사고를 대통령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보자고 하면 과연 이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정말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장이 될까라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김정철 후보나 오세훈 시장이 묻는 질문에 네. 제대로 된 답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피를 하거나 네. 이제 변명을 하거나 네. 아니면 아마 또 캠프에서 정해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토론회가 다른 후보들 그 인천이나 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 정원호 후보가 잘 피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과연 서울시장으로서 적합한 후보인가를 보여주는 토론회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정원호 후보 편을 들은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제까지는 뭐 프로 일잘러라 이렇게도 했고 토론 회피라는 되게 뭐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토론을 회피를 한다라는 어떤 뭐 그런 꼬리표가 붙었었는데 생각보다는 잘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프로 일잘러라는 것도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진 프레임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터넷에 어떤 게 도냐면 네. 정원호 후보의 이력을 이제 딱 다들 이렇게 훑습니다. 네. 뭐 어디 보좌진 그리고 뭐 어디에서 일을 했고 근데 네. 그게 다 이제 정치권에서 일을 했던 그리고 그렇죠. 네. 마지막에 성동구 3선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 경제 네. 그리고 이 사조나되는 서울시 예산을 맡겼을 때 네.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정치뿐인데 그것도 그 정치 안에서 특정 진영에서밖에 없었는데 과연 이 서울을 잘 아우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만들어진 프로 일잘러를 어떻게 과연 사람들이 그럼 진짜 프로 일잘러였나? 잘 들어가 봤더니 결국에는 시민단체도 좌파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다 나눠 먹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조 대변인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캠프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토론회를 다 시청을 했을 텐데 평가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잘한 점과 못한 점을 혹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오세훈 후보는 못한 점은 없었습니다. 예. 못한 점을 찾아내려고 정원호 후보가 네. 안간힘을 썼어야 되는데 못한 점 너무 점잖으셨어요. 그런 게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토론이 좀 참담했습니다. 아. 정원호 후보가 네. 집중 과외를 받은 티가 너무 팍팍 났습니다. 네. 정원호 후보가 사실 그동안에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 네. 일정을 보면요. 네. 뭐 9시, 10시 이렇게 늙음하기 시작을 해서 네. 16시, 17시 이렇게 일찍 선거운동을 마쳤거든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왜 저희도 사실 의아했습니다. 네. 아니 1분 1초가 모자라고 네. 시간을 쪼개서 유권자들을 만나도 부족한 선거운동 기간인데 네. 왜 저렇게 선거운동을 늙음하기 시작해서 일찍 끝낼까? 네. 근데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네. 그 선거운동을 최대한 단축해서 끝내고 네. 남은 시간 동안에 전문가나 참모로부터 네. 주입식 교육을 받을 것이다 네. 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오늘은요. 네. 선거운동이 몇 시까지 진행되는 줄 아십니까? 네, 정원 후보가? 저녁까지예요. 19시 25분에 네. 순회 유세를 합니다. 아. 그럼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아, 근데 그 전에 저는 정원호 후보가 18시를 넘겨서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아. 근데 토론회가 막상 끝나자마자 지금부터는 밤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숙제였네. 그러니까요. 무거운 숙제였네. 예. 그러니까 지금 주입식 교육을 참모들한테 받았다라는 그 의구심이 네.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 네. 뭐 오세훈 후보라든지 뭐 네. 김종철 후보라든지 네. 묻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고 본인이 갖고 온 그 판넬 그것만 그냥 줄줄이 읊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한 토론이 과연 그 정책 검증을 할 수 있을 만한 토론이었나? 네. 라는 생각을 해서 어제 토론은 말 한마디로 하면은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네. 하여튼 뭐 토론회가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고 이제 시간적인 형식이 정해지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도 개혁신당의 이제 김정철 후보가 네. 어떤 주제와 상관은 없지만은 어떤 검증의 차원에서 뭐 3당이라는 어떤 핸디캡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 물어봤던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문성호 대변인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뭐 여직원 외박 여직원 논란. 뭐 예방 요구에 강요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토론의 주제와 무관한 내용을 또 이렇게 토론장에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토론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좀 이해는 안 가더라고. 그것도 뭐 앞서 있는 후보가 이런 네거티브나 이런 거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저는 드는데. 너무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시피 일단 그 과거에 그 당일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에 속기록에 여직원의 외박 강요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시면 돼요. 안 했다라는 얘기를 네.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왜 저는 그걸 못할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원호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정원호 구청장이요. 네. 근데 어차피 그런 과거에 그런 주장을 한 사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고 30년이나 지나고 확인도 안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설사 했더라도 아 이거는 그냥 안 했다고 해도 되겠다 하고 안 했다고 하겠어요. 말을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처음에 우리 김정철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 물을 때 아 이거는 정원호한테 오히려 어시로 올려주는 거다. 아하. 기회를 주는 거다. 네. 국민 앞에서 아 지금 이게 여론전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안 했다라고 명백히 얘기해도 반대쪽에서는 뭐 그게 명백한 얘기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명백백 떳떳하게 아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직원에게 외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얘기를 이어갔다면 저는 오히려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끝내 그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한번 신조 대변인한테 얘기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정원호 후보는 GTX 삼성역 그 철근 누락을 얘기를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왜 현장에 뭐 한 번도 가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뭐 어저께 질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소송문을 왜 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땠나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뭐 적절하게 대답을 잘 하신 것 같나요? 어저께? 오세훈 후보가 네. 내가 거기 간다고 도움이 되냐 그러셨거든요. 네. 그 당연한 말입니다. 네. 군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사단장이 온다고 훈련이 잘 됩니까? 음. 오히려 사단장이 오면 훈련하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다들 긴장하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 GTX 철근 문제는 보강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상황인데 굳이 그 보강 계획까지 세워놓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데 거길 왜 가죠? 서울시장 후보들이? 네. 가봤자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정원호 후보가 그냥 사진 찍기용 본인이 사진 모델로서 그 자리에 쓰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간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굉장히 잘했다. 간결하게 네. 잘하셨다고 네. 보고 정원호 후보가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사회자가 네. 이 GTX 문제만 놓고 토론할 생각이 없냐 그랬더니 네. 비전문가끼리 토론해서 뭐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아니 자기가 비전문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비전문가라고 고백을 했으면서 왜 그걸 정치 공세에 이용하죠? 비전문가면은 이 안전 문제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잘 모르면서 이것을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계속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 네. 이거 얼마나 뻔뻔한 작태입니까? 정원 후보 말대로라고 하면은 정원 후보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에서 이것을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전문가고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자꾸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이 안전 문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본인들이 표를 얻어먹겠다. 네. 그러한 야욕을 부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뒤에서 부자진이 시킨 건 아닐까요? 어디서요? 문제 제기하십시오. 문제 제기하십시오. 아니 그럼 더 문제인 거죠. 비전문가가 표 한 번 얻어보겠다고 선거에서 당선만 되겠다고 네. 이 1,000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문제 삼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정치 공세로 삼는다? 네. 시장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비전문가라면서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네. 뭐 사고 현장 그리고 뭐 GTX 현장 이런 거를 가는 게 결국은 정치인들이 사진 찍기용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서 뭐 하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최고위 고위 공직자들이 의전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의 본질을 오히려 흐려지게 되고 네. 그 사건 수습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 서서문 공사 현장에도 사고 현장에도 막 뭐 권영국 후보, 김정철 후보 다 가셨잖아요. 네. 저 오히려 왜 가시나 싶었어요. 가면은 오히려 수습이 더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안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흔히 얘기하는 뭐 공무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대충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라면 네. 정치인이 방문함으로써 이슈화시키는 게 의미가
있죠. 네. 근데 이건 이미 이슈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원호 후보 측이 이런 어떤 사안을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방금 네. 얘기한 것처럼 아니 시장 되겠다는 사람이 본인 권한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에 대해 토론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니까 안 한다 그러는 사람이 그 현장에 방문해서 사진 찍히는 건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논란이 됐었던 게 이 서소문 사건 피해자분들의 장례식장에 참여를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서소문 사건 이제 피해자 유족분들이 장문하시 마시라 이렇게 의사를 타전을 하셨어요. 네. 근데 뭐 그래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가면서 그걸 어떡합니까? 공보방에 기자들한테 일정을 공개해 버리잖아요. 아. 그럼 이거 빈소 기자들 위치까지 이거 알려줘요. 기자들 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족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께서 정말 선거 때라서 가셔야 된다 그게 진짜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조용히 가셔갖고 하면 돼요. 근데 또 거기에는 뭐라고 적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본인들이 그 빈소 위치까지 공개를 하면서 뭐라고 적냐면 아 뭐 추모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취재하시는데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이코패스가 하는 얘기죠. 본인들이 그렇게 올리지 않았다면 시끄러워질 일도 없고 문제가 생길 일도 없는 일을 저지르면서 마치 내가 지금 여기다가 물 뒤엎으면서 아 이거 닦으시는데 좀 주의해 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태를 보이시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 왜 당신 사진 찍히러 안 오냐. 정치 안 할 거냐. 그러시네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 좀 화제가 됐던 게 이건 오늘 다른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많이 얘기를 하던데 김정철 후보의 이 도망 달력, 네. 이 정원호 후보의 토론 도망 달력이라 가지고 이렇게 도망 달력을 따로 만드셔. 이건 조금 센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 개혁신당 뭐 캠프 김정철 캠프에서 네. 이걸 만든 건가요? 네, 서울시 캠프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갖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방금 전에도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왜 거기 현장에 안 가냐 그러면서 막상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자 그러는 건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 온 게 저희가 그 정원수 후보님이 딱 걸린 거예요. 본인에 대한 그 어떤 과거 이제 의혹에 대한 과거 비행에 대한 검증을 물으니까 아니 왜 정책 안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핑계 대실 거란 걸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핑계 대실 게 뻔하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하자고 하니까 도망가시고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에게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깜깜이로 아 어머니 저 민주당 찍어주세요. 네. 아이 정책 몰라 네. 일단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행태를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저희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원호 후보는 계속 안전 얘기를 굉장히 이슈로 계속 삼고자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래도 이제 사선 서울시장이기도 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질문에도 거침은 없으시더라고요. 답변을 하는데 그리고 뭐 어떤 후보들처럼 뭐 밑에 있는 자료를 읽는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었었고 뭐 시선 처리라든지 이런 것 등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한 건 솔직히 오세훈 후보가 거의 넘사벽급으로 잘했다. 김정철 후보도 첫 아마 이런 대형 대형 토론이죠. 토론에서 그 정도면 저는 선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권영 후보는 뭐 그냥 가치 평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토론의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정원호 후보는 뭐 예상보다는 잘하셨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오세훈 후보랑 비교가 되더라. 아니 근데 저 개인적인 이것도 총평. 재밌는 게 네. 정원호 후보가 본인께서 네. 포장지에 예쁘게 쌓여갖고 짠 하고 나오신 다음에 네. 쭉 본인의 걸 깎아 먹으셨잖아요. 네, 네, 반대로 얼마나 깎아 먹어 놨으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잘했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 거예요. 근데 토론회를 너무 후보자들이 겁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형식이 어느 정도 이게 자유 토론이면 이게 서로 그냥 뭐 제한 없이 이게 네. 하는 거면 좀 이게 토론 실력이 확 드러나 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형식이 정해진 건 솔직히 예전에 지난번 대선 때 보면 지지난번 대선 때 뭐 윤석열 전 후보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이러면 다들 뭐 이재명 후보가 엄청 뭐 토론의 달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사이드하게 이길 것이다. 근데 실제 보고 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 그렇죠. 이게. 솔직히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네. 그 당내에서 경선 토론회 할 때 제일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네. 아니 뭐 제일 근데도 잘하는 이제- 사람은 홍준표야. 네, 근데도 솔직히. 이제 후보 네. 되는 거 보면 유승민 사실은 후보나. 토론회라는 게 네. 결국에는 우리가 다 다른 각자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취사 선택을 하는 건데 정원 후보가 그것에 대한 큰 이해도가 좀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원 후보가 이제 어제 안전 문제를 좀 고리로 해서 네. 오세훈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어제 그 정원호 후보와 고민정 의원 네.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 뭔 줄 아십니까? 뭐예요? 이태원 참사 관련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원호를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 영상이 올라왔어요. 네. 안전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네. 이 선거판에 끌어들여서 네. 그 자신들에게 표를 달라는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네. 이태원 참사는 게다가 국민적인 비극이자 네. 국가적으로 트라우마로 남은 네. 재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재난조차도 지금 선거판에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만 되겠다는 그 탐욕에 정말 저는 아연실색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뭐 이태원 참사 전부 다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면서 그런 사고가 안전사고가 그렇죠. 일어나지 않기를 예. 항상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네. 아니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정말 좀 그런 내로남불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무한공항 참사에 대해서는 왜 언급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1년이 최근에 조사도 안 지나도록 하고. 뭐 지금 유해조차 제대로 네, 유해조차 제대로 수습도 못 하고 1년 뒤에 발견이 되고 아니 진짜 그 예를 들어 진짜 그런 사고든 대형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고가 어디 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고도 있고 갖지 않은 사고도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니 저는 무한공항 참사의 어떠한 정말 유가족이라면 정말 지금 계속 요구는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도 이 진상 파악 좀 해달라고 하는데 결과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자꾸 알기로는. 그렇게 민주당에서 이런 참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지지자 톡방에서 서소문 사고 났을 그렇죠. 때 뭐 호재다. 호재다라는 네. 표현을 네. 쓴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뭐 인천의 후보들이 뭐 정가 3범이더라도 살인을 하더라도 우리가 찍어줘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인 문화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후보들이 극단으로 가서 본인들의 표를 가져오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지. 그거는 참사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진짜 하면 안 될 짓이라고 네. 봅니다. 아니 최현일 의원은 서소문고가 붕괴되자마자 오세훈 탓이다 그렇게 그렇죠. 올렸다가 급하게 지우는 총격을 빚지 않았습니까? 이제 손가락이 못 참는 거지. 아니 진짜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긴급 자담회까지 열었어요 민주당이. 네, 했죠. 예, 네. 민주당과 정원호 후보는 이런 사고가 네. 붕괴 사고라든지 인명 피해가 네. 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